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귀책을 이렇게 덮어준 거죠. 아들의 잘못을 덮어준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작 실제로 바람핀 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니까 배우자의 부모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변호사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좀 기사가 있어서 좀 네. 가져왔거든요. 네네.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이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 이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귀농한 남편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이를 감춰줬대요. 그래서 이게 농촌 불륜 실화라고 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좀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이제 법률적으로 변호사님께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좀 가져왔습니다. 사건. 몇 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이게 기사를 보면 사실 이게 아들의 불륜을 알면서 며느리를 속이고 또 내연녀를 숨겨준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아닌 제3자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이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 제3자가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그 제3자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입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숨겨줬다는 그 사실 자체는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법정 이혼 사유로 정해놓은 규정 중에, 민법 규정 중에 840조 3호에 보면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유책 사유의 하나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 사실 자체를 배우자의 귀책으로 보겠다고 명시를 해놓은 거죠. 중재를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끼리 서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있는 사연 같은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귀책을 이렇게 덮어준 거죠. 아들의 잘못을 덮어준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작 실제로 바람핀 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니까 배우자의 부모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뭐 이를테면은 뭐 남편 없을 때 몰래 불러가지고 뭐 좁혔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욕을 너무 상습적으로 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상 그런 경우 사실 많지 않죠. 항상 중간에서 중재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게 항상 껴 있으니까, 실무상으로는 남편 외에 뭐 시모나 뭐 장모나 부모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해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기사를 보면 내연녀가 이제 결혼해서 목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런 동기로 접근해서 가정을 파탄내는 어떤 다른 케이스가 좀 있나요? 지금 사례는 내연녀가 외국인인 사례인데, 뭐 요것도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국에 이제 비자 유지하려고 형식적으로 독신 남성이랑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는 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혼을 할 때 이혼한 다음에도 이제 결혼 비자에 준해서 한국에 머무르려면 상대방 귀책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지만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유책 당사자로 좀 몰고 가려는 경향도 좀 있어요. 또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가출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해버리면은 굳이 유책 당사자로 몰고 가지 않더라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또 그 양육을 위해서 비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애 낳자마자 갑자기 애 데리고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별것도 아닌데 나를 막 유책 당사자로 몰아서 이혼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농촌에서만 있을 것 같은데 꼭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뭐 농촌 아닌 이런 도시에서도 특히 이제 나이 많은 남성들 상대로 뭐 이혼이든 사별이든 뭐 혼자 되신 분들한테 접근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빨리 이혼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막 속이 타는데, 그렇다고 딱히 이혼 대비해서 미리 뭐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전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뭐 모욕, 무시, 폭행 이런 피해 입는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많죠.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기사에 보면 마을 전체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카르텔을 형성했잖아요. 이게 소송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이혼할 때 이제 상대방 귀책 사유를 삼기 위해서 허위로 막 진술서 같은 거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 진술서는 많이 내긴 하는데 뭐 그거는 크게 뭐 신빙성이 없죠. 근데 복수의 제3자들이 뭐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진술하는 것일 텐데, 그런 진술서를 내면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행동들, 증거를 위조해서 법원 상대로 제출하는 건 이건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소송 과정에서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런 가족 내 공모 불륜 사건이죠. 이게 흔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수원 사건인가요? 이런 사례는 사실 되게 흔해요. 특히 불륜 같은 건 덮어주기 너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까지 해주고 이런 사례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남편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다른 남성이랑 외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데도 집으로 이제 남성까지 불러들이고 막 이랬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워낙 어리고 하니까 이제 자기 남자친구 불렀을 때 애들한테도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집에 삼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처남인 거죠. 그래서 처남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라고 시켜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출장 갔다 왔을 때 애들이 뭐 삼촌 거리더라도 아 진짜 처남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처남이랑 얘기할 일이 있어도 처남도 자기가 왔다 갔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처남이라고 꽉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놓고 이제 집으로 불러들여서 뭐 밤도 같이 지새우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삼촌이 집에서 자고 갔다, 아침도 같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매고 친하다고 해도 자고 가는 게 좀 이상했는데 또 애들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삼촌이 안방에서 자고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삼촌이 처남이 아니라는 거를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숨겨주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발각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와,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공모 불륜 사건, 이런 특수한 사건 말고 이런 불륜 사건들이 정말 많네요. 네, 이 기사는 조금 독특한 사례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하고 축소해주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평소에 시댁이랑 아무리 잘 지냈다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건 일어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가족 편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 발생했을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담 받아보시고 특히 증거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상담하실 수 있게 정보 남겨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